예은이 것도 가지고 와야 돼? 얘들아 27번으로 와봐. compunction 뜻 뭐죠? 마음에 빵꾸 뚫렸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단어랑 같이 가는 게 맞아요. A sense of guilt or moral unease가 맞습니다. 도덕적인 불안감이나 아니면 죄책감 이런 것들이고요. 2번에 demur 형광펜 뭐라고? 이유를 제기하다 라고요. 그래서 to express doubts or objection 여기서 objection은 당연히 반대 맞겠죠. 3번에 reciprocity라는 단어 역시도 상호성이라는 단어로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inclusive라고 하셔야죠. exclusive 동그라미. 27번에 3번 하고 있습니다. exclusive라는 단어는 배타적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상호라고 하겠어? 그래서 안 되겠고요. 4번에 misogynist 이건 뭔데? 여성 혐오주의자. 그렇죠? 그래서 여성 혐오주의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데? 과거의 트라이벌리즘 같은 면모들이 현재에 있는 이 SNS 쉐어링 문화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했죠? 정확한 용어로 2차적 구두성이라고 했죠. Second morality. Second morality는 과거의 primitive 원시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집단적 행동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조은재 선생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이 글은 특정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정성이 있긴 했지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톤으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소지니스트 같은 어떤 불합리한 행위들, 굉장히 원시적인 행위들이 결국 2차적 구전성에 의해서 집단으로 떼거지로 몰아서 광장에서 사람 구박하던 그런 버릇처럼 현재에서 나타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5번에 pre-literate 얘들아 lack of ability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기 전이죠. 현재 5번에 있는 lack of ability to read or write 같은 경우에는 illiterate 읽고 쓸 수 없는 이라는 단어의 영역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pre-literate는 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언급하거나 그냥 단순한 능력 부족이 아닌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8번의 별표. 자, 이 과에서는 여기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continuous partial attention과 ambient awareness를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의 원인과 그리고 효과와 그것이 무엇을 언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은 뭘 말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연관이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멀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글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연구자들에게 충격을 줬었던 거는 우리는 멀티가 가능하지 않고 온전한 의미의 멀티라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답니다. 네, 28번. 네. 예, 그래서 28번에 해당했던 부분은 1번. 앞쪽이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고요. 뒤쪽이 ambient awareness, 주변에 대한 의식 이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같이 가지고 들어가시고 그대로 나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29번은 답을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두 개를 만들다가 하나만 꽂혀가지고 29번에 뭐가 잘못됐냐면 5번에 a tendency never to multitask가 아니라 a tendency to multitask예요. 결국에 이 continuous partial atten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지. never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30. 여기서부터는 모의고사 질문들을 묶어놨는데요. 우리 구티가 가지고 있었던 두 모의고사 질문을 전체 다 실었고 안 실은 질문은 정확하게 없습니다, 여러분. 30번에 1번 잘못됐어요. 1번의 질문은요. correlation between creativity and free play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야, 크리에이티비티가 들어가면 다 답인 것 같잖아, 사실. 그렇지? 근데 저희 30번에 있는 1번 질문은요. 창의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었고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통제감을 배워 라고 말해. 아이들과 통제감과 그것이 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에 대해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 말하는 통제는 뭐와 뭐를 통제하는 건데?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절대 창의성에 대한 지문이 아니었답니다. 30번에 두 번째 오답은요. 3번이었죠. 그러니까 30번에 3번은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야 사실. Electrical communication used by fish is generated by General X. 여기 부분들에요. 특수 전기 기관이지 일반적 전기 기관이 아니랍니다. 윗부분에 가시면 electric organ, in the specific electric organ 이라고 말해줘야 돼.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제너럴 부분이라고 언급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았어요. 그리고 31번에서 31번의 별표.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한 문제 낸다고 하고 딱 하나를 가르쳤으니까 무조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네틱과 포놀로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포네틱스가 뭔데? 음성학. 포놀로지는 운학. 그런데 운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게 반드시 들어가냐면 조직, organize, arrangement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 음성학의 밑줄 몇 개만 쫙쫙 그면서 갈 거고 그리고 운학의 밑줄 쫙쫙 그면서 갈게. 그치. 그럼 먼저 A번이 운학입니다. 왜냐면요. A번의 두 번째 줄 systematic organization 밑줄 어떻게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에 in which speech sounds are organized 밑줄 여기는 in which는 how를 대신 쓰는 거죠.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밑에 거 for meaningful unit 그래서 어떻게 조직돼서 어떻게 유의미한 의미들을 도출해내는지까지가 음운학이 나타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까지 말할 수 있어 음운학은. 근데 B번은 온전하게 음성학이거든. 그 음성학은 is the branch of linguistics that studies the physical property of sound. Physical property of sound. 그냥 물리적인 속성, 소리의 속성에 대해서만 말하고 소리의 전달 생성 그리고 소리에 대한 인지라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소리 하다가 끝나고요. 음운학은요 구조 하다가 끝나요.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syntax와 semantics는 어떻게 달랐어? syntax가 구문 문법이요. semantics는요 의미론이죠. 그래서 우리 10번 잠깐 봐봐. 10번에 on the other hand, it's a study of meaning in language. meaning 동그라미. 야 그럼 이거 syntax야 semantics야? meaning인데. meaning은 syntax예요, semantics예요? 얘들아, syntax가 구조래매. semantics가 의미론이고, 그래서 semantics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1번은 지금 안 들어가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두 가지 조합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phonology, phonetics, semantics 이렇게 4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이거 100% 출제되니까 syntax와 semantic 구분하는 거, phonetics와 phonology 구분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분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시면 자폭의 행위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에서 33번 지문으로 또 가보면 역시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제 grammar. grammar 지문은 그 픽스월드 해석보다는 훨씬 짧아요. 그래서 엄청 긴 지문은 사실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가주시면 되고 원래 신수진 선생님의 출제 방향인 구문과 그리고 단어 어휘 그리고 부분 아예 쉽게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수능 문제 형식 이렇게도 내는 것으로 32번의 별표. 32번에는 첫 번째 A 제일 처음에 나온 문장이거든. 학생들은요 문법이 복잡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쉬워서 어려워서. 원래 어려워서. 원래 문법은 복합적이고 복잡하니까.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모든 문법은 복잡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언어의 형성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가 형성될 때는 두 가지 언어의 발전 과정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피준, 두 번째가 크레올. 결국에 체계적인 문법의 형성에는 누구의 역할이 기여한다? 아이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글에서 요약하자면 그래서 현재 32번의 1번은 어차피 문법은 복잡하다고 뒷부분에 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잡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2번에도 별표. 2번도 질문 많이 나오거든. Nor is this complexity inherent to the English language. 영어에만 복잡한 문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뒤로 뭐가? 체로키족의 대명사로 가죠. 체로키족은 왜 말했어요? Established language가 아닌 상태에서 즉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명조차 복합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고
모든 문법은 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문화에 고유하다. 영어에만 고유한 거 아니다. 니들만 잘난 거 아니다.를 언급하기 위해서 강한 거야. 그러면서 이거 32번. 32번에 2번은 맞았고 33번에요. Cherokee pronoun system. 여러분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게요? 너무 잘해. 딱 그 부분이 잘못됐어. 다 맞았어. 체로키 대명사는 똑똑한 grammatical component를 언급한 게 맞아요. 복합적인 거? 맞아요. 영어에서는 rough하게 위를 하나로 언급하지만 얘네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언급한댔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영어보다 더욱더 컴플렉스한 그래머 체계를 가질 게 맞습니다만 그런데 체로키족은요 primitive tribe의 예제로 나왔지 절대 the word most established language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X. 그치? 이 글에서 말하는 크레올이랑 피지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언급하는 걸까? 전혀 아니야.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시켜온 그런 언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들이 형성될 때 만들어지는 근대의 언어 체계들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유추하기로는 우리가 현대에 쓰고 있는 이런 the most established language도 크레올로 시작하지 않았었을까라고 마지막에 추측하고 있어요. 추측. 그 다음에 32번에 4번. 그러니까 4번에는 Speakers need to use circumlocution의 동그라미. 이거 뭔데? 돌려 말하기. 왜 돌려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정확한 단어가 부재하니까. 그럼 pidgin 말하는 거야? creole 말하는 거야? pidgin 말하는 거죠. 5번에 the younger children's language was more fluid and compact. fluid and compact 동그라미. 선생님께서는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는 the younger children were able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물결. 나중에 나타난 애들이 더욱더 sophisticated 정교하고 풍부한 어휘란 얘기야. 그리고 concise 물결. concise가 무슨 뜻이래? 간결한. 그게 컴팩트 받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fluid는 다양한 어휘와 더욱더 체계성을 가진 풍부한 언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팩트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정확하고 압축된 정확한 언어들이 간결하게 형성된 걸 말하기 때문에 정확히 밑에 있는 sophisticated, concise 언급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몇 번 들은 거야? 32번에? 32번에는 3번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네요. 네, 됐고 33번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걸 내려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 33번에는 1번은 왜 틀렸어? 얘들아 피준이 반드시 아틀란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로부터 나온 건 아닌 거죠. 하나의 언어의 형성 체계를 나타낸 거지. 저거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피준은 어느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지? 첫 번째 트레이드, 두 번째 슬레이브,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었는데 문화가 교류하는 걸 세 가지를 언급했었던 것 같거든. 트레이드랑 슬레이브랑 colonization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었어요. 식민 지배가 있거나 아니면 노예가 생기거나 아니면 무역을 할 때 이렇게 급하게 형성되는 언어들이 피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틀란틱 슬레이브 트레이드는 일부의 하나의 사례를 나타낸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33번이 2번, 5번이 맞으니까 3번 가자.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ign language developed by younger children? 물결. younger children이랑 older children이랑 헷갈리면 안 돼. older children이 어떤 언어를 만드는 애들? 피준. 그리고 younger children은 creole이야. 그러면 younger children이 가졌던 환경과 older children이 가졌던 환경의 차이는 그들의 두뇌야 아니면 차이가 있었어 환경에. 머리는 비슷해. 근데 뭐냐면 younger children이 입학할 때는 이미 뭐가 있었지? 피준 언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게 차이점이었죠. 유일한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크레올이 형성이 되려면 일단 피준의 단계가 있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뭐야 33번님의 5번은 한번 읽어보자 발표. 그래서 이 글은요. Grammar is universal. 물결 어디에나 있고 언어에는 grammar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있다. And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language development.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건 언어의 형성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during which children play a significant role. 거기서 아이들은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크레올의 형성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전체를 요약하는 글이었답니다. 34번 갈게요. 34번도 요거는 모의고사 지문이었죠. 34번에 그 B번의 첫 번째 줄 이거 무슨 말이었어? 이거 진짜 중요해. 선생님 이 글을 너네가 헷갈릴 게 뭘까 생각하면 전체를 계속 다시 읽어봤단다. So 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is its lack of independence. 여기서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 봐봐. 오류의 해석이야. 아니 저널리즘에서 보기 드문 게 뭐냐면 독립성이 부족한 게 보기 드물다. 즉 저널리즘에서는 독립성이 항상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 알지? 인생 끝나는 거 알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문맥상.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요. unusual은 보기 드문 게라고 쓴 게 아니야. 뭐라고 쓴 거야? 특이한이라고 쓴 거예요. 독특한 점이라고 쓴 거예요. specialty라고 쓴 거라고. 이 저널리즘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독립성이 없다는 겁니다. 라고 해석해줘야 돼. 그치?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전자로 하면 정말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에 반대말을 하게 되는 거야. 절대 전자처럼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를 냈어. 34번에 5번에 What does the underlined sentence mean? Professional journalists are usually armed with 무장했다. Independence of their task의 반대말이 글의 주제입니다. 정말 특이한 점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응대하는 커스터머들이 그들에게 의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35번. 3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학자들은 뭐? doubt.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뭐? belief. 그래서 그들의 로직이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35번은 솔직히 다 맞았지. 잘했어. 야 35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35번에 두 가지 분류 답지에 열심히 써놨으니까요. 이 마인드셋 한 번만 다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7번도 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선생님 안 풀어주는 거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38, 9, 40에서요. 39번 한번 가볼게요. 그래도 전지문 다 실으려고 이딴 식으로 한번 담아봤는데 39번에 1번에 왜 틀렸냐면 The title for A can be adversity is the one thing to avoid for the true friendship. 역경을 피하라고? 그런 말 아니었지. 역경을 피하라는 거야. 역경이 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야. 그렇죠. Adversity는 is the good test to figure out who is true friend 라는 거랍니다. 결국에 역경은요 좋은 시험대라는 거지 피해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3번에 39번에 3번 잠깐만. 로고스가 뭐야? 이성. 미토스는 이야기, 신화. 그래서 이 로고스와 미토스의 차이점만 언급한 글인가요? 아니죠. 로고스와 미토스는 기본적으로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interconnection까지도 언급을 했었던 글이고요. 40번에는 4번, 5번이라 4번 봐봐. Logos provide a rational and empir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word, and it provides a holistic and intuitive 물결. 그거 섞으면 어떡해? 홀리스틱 형합해. 홀리스틱은 전체론적인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intuitive는 직관적인이라는 뜻이야. 로고스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간에 and it provides 부분을 지워버려주고요. But mythos provides 이렇게 바꿔야 돼. 홀리스틱과 intuitive는 미토스 영역이야. 그리고 5번 One wa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gos and mythos is to think of them as separate and incompatible.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들을 보는 하나의 방식은 물론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다르게 보자면 또 다른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은 결국에는 먼 옛날의 학자들의 어떤 그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서로 연관이 된 게 아닐까. compatible, 양립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끝을 내줬었어야 돼. 그리고 41번이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41번 같은 경우는 4번에 avoiding monopoly. 이거 됐다. 여러분 2번에 tedious 무슨 뜻이에요? 41번에 2번에 tedious. 테드강이 겁나 지루한. 그래서 지루한, 재미없는 이란 뜻이었었죠. 여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한 판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막 테스트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10문제씩 선생님이 4개 딱 만들어놨거든. 딱 김정희 선생님 것만 10문제씩 4세트 만들어놨어. 그래서 지금 한 세트 풀어보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제가 눈으로 한번 확인한 뒤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 막 테스트 선생님 하나씩 다 해서 4개 하는 거고 뒤에 답지가 깔려 있어. 답지 보고 하면 죽는다. 원대양 목표가. 얼마나 또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었니 정말. 첫 번째 거고. 영어라. 응? 쌤들 질문 계속 받아줬어. 누구? 영어 쌤. 김정희는 받아준다 했고. 김정희 선생님 요즘 이미지 좋아지시던데. 엥? 김정희가요? 누가 좋아하는데? 애들이 되게 좋다고. 그거 구라 아니에요? 재밌었는데. 뭐요? 아니라 그냥 자기야. 좀. 무슨 질문인데? 관심이 없어서 좋아한다. 아, 근데 김정희가 좀 말을. 그래서 영어 발음이 그럼 우리가 10분밖에 없고 10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야 이거? 안 받아주시는 분 있어? 이해밖에 없잖아. 아, 빨리 해, 빨리 해. 이게 뭐야? 왜 저렇게 많아요? 선생님이 니네 공부하라고 이틀 동안 만들어 왔어. 빨리 해. 몇 개월 는 뭐? 아, 한 개씩만 푸는데? 얘네들은? 아니 아니라 뭐 원만 풀어라. 막. 아. 나 이거네. 근데 이게 참내가 있는데 너무 많아. 진짜 단어가 안 보여. 이 부분을 찾는 것보다 니네가 푸는 게 빨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단어를 아는 거 같아. 안 돼. 그러면 이제 김정희 선생님 목적에 부합하잖아. 단어가 있어. 잘 찾아봐. 근데 이게 나도 처음에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문법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연결사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단어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쌤들만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흐름도 사실 알아야지 이걸 넣을 수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지능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 본인은 편하고. 그런 의도인데. 의도까지. 문제를 자랑스러워하는 건 빡치. 한영이고를 나왔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개웃기네. 근데 자기가 개발했다고 설명을 매 시간마다 다 들려. 진짜 맨날 너네 시험 설명 들었나? 하면 지금 했던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한3번 들었어. 근데 저번에 또 너네가 들었나? 해가지고 네 저희 들었어요 했잖아요. 아 진짜. 친구들 자료 복사해주지 말고 너네만 풀어. 엥? 수강료 아깝잖아. 당연하지. 귀찮게 복사를 왜 해요? 그러니까. 듣고 살지 않는. 이거 못 찾겠어. 막3 풀으라고 그럴걸. 막3가 더 있네. 공부 안 된 상태에서 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다 된 상태에서 푸실 거예요. 이게 엄마. 기회 하나도 어떻게 되는데? 9번 같은 문제가 김정희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문제야. 완전 비호감이다. 단어가 없어. 없어. 그냥 보면 기억해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찾는 단어가 이 보기 안에 없어요. 이거 어때요? 없으면 동의어로 2개 정도 바꿔놨어. 아, 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돼. 그죠? 대충은 어떤 와. 아니 찾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근데 단어를 표에서 골치도 번호 써요? 네. 아 정말 뿌듯하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지. 아 게이스트가 예뻐서 좀 힘들어. 그치? 10번. 기억이 안 나. 10번에 되게 빠르다. 근데 이거 벌써 범이야? 니 진짜 다 외웠구나. 아니 이것만 알았어. 이 질문만 알았어. 어머 얘들아 10번에 not mention이 아니라 not을 빼주라. 네. 좀 이상한데. which of the following animal is mentioned in the text? Choose all. 아니 기다려. 다 했어? 그래. 아니 야 퍼즐 맞출 거면 시점해. 퍼즐 맞출 거면 시험지 결과 한번 볼게요. 저 망했어요. 아무 시 아, 진짜 기망했는데. 시험 집에 못 가지. 왜요? 어머 이러고 집에 어디 가려 그래? 아, 저 집에 가서 공부할게요. 오늘 틀린 거 이유는 알았어? 네. 소영아 이거 당황스러워 죽었어. 준비 잘해. 평소에 이거 저를 뒤집은 거야 이렇게 점수 이렇게 뒤집은 거야? 데칼코마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좀 맞았어요. 왜? 쌤이 4번을 다 고치려 했죠. 아. 하나 더 올려줄게. 해. 아 좋지. 저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 올라가네. 아 이거 두 개. 너 하나 내려가야 되네 여기. 아, 네 이거 깔게. 아, 엥? 아니 쌤 단어를 너무 많이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좀 삘 받았을 때 해가지고. 아니 못 찾겠잖아요. 쌤은 개웃기네. 답안 받고 아 개망했는데? 똑같이 내셔. 똑같이 내셔. 쌤이 똑같이 낸 것만 답으로 인정한다고 엄청 바락바락 하시더라고요. 맞아. 너무 킹받아요. 아니 잠깐만. 하. 와쌤 진짜 개망했어. 다 까먹었어. 쌤다 손들었는데 안 그래? 아 뭐지? 중간에 단어가 있었나? 어제 그런 게 있어. 야 우리 개강 5월 13일이다. 바로 해. 바로 금방 하세요. 인프런트 어디 주세요? 신중하지 않은. 아니 이거 몰라. 나 그냥 말하는 감자인데 자꾸. 서영아. 네? 너 본문 외워. 네. 미쳤네. 잘했네. 이건 외웠어요. 여기서부터 안 외웠어. 약간 본문 거네. 얘들아서 파트 아니다. 아니 아까 성적 좀 봐봐. 아니 근데 없어 여기. 그 유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게 다행이지. 네. 지금 영어만 해야 돼서. 그래 얘들아 영어 이거 배 좀 커. 4명이 들어가는 선생님. 근데 많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기회다. 이번 잘 봐야 된다. 점점 더 어려져. 어디 갔어? 모르겠어. 뭐 아플겠어. 아직 못 외웠어? 너 오늘 외워 당장. 오늘 학원 있어? 다음에 있어? 오늘 자기 전까지 커뮤니케이션 다 외워줘야 돼. 지력 약속해. 약속. 틀 어디서?
오늘의 1등. 오늘의 1등인데 앞쪽을 이렇게 틀렸어? 그게 더 맞았어요.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4, 5번. 이해 맞냐? 잘했다 위에. 오! 뭐가 이렇게 틈틈이 틀린 거야? 설명 듣고 이해는 됐어? 제가 다 영어 울렁증. 그래 김정혜 선생님한테 감사해. 어떻게 나올지는 알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저희 지금 굉장히 암살하고 싶은데. 야 김정희 선생님 같이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암기만 하면 되는데. 저 암기를 안 해봤는데 저 중학교 이후로 암기한 적이 없는데. 전기 충격이라도 해드릴까요? 그럼 날아가지 않나요 머리 등? 아니야. 조용히 해! 빨리. 다 했으면 본문 봐 빨리. 그 부분 아 그리고 제목 4월 20일 직전 보충 아니고 7회차로 고쳐 이거. 알아서 고쳐. 저희 직전 보충 여러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문자 갔니? 어디서요? 시대인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 분명히 문단을 본 기억은 있는데 이 중간에 단어가 있는 걸 처음 봐. 이거 막원이야? 파이팅. 이게 많이 9번 빨리 풀어봐. 나 7, 8, 90 먼저 풀어. 7, 8, 90? 왜요? 이제 풀이해야 되니까. 아 풀이를 줘. 직접 보충 절대 PDF로 안 나가니까 직접 오셔야 됩니다. 네. 일 분. 자, 가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9번, 10번만 풀어드릴게요. 9번, 10번. 9번 와봐봐. 윗글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동물들이 에콜로케이션을 통해 취하는 목적은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locate. 로케이션. 두 번째, 내년도 있어. hunt. 그쵸? hunt. 아, 잠깐만요. 뭐라고요? 네. 첫 번째는 locate이고요. 두 번째는 hunt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defense요. 방어요. 이 글에 나온 건 세 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총 세 가지를 품사와 상관없이 다 맞추셨다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이런 식이야. 뭐 오픈 북이고 뭐 아발이고 뭐 어쩌라는 건지 같은 문제들 있지. 그래서 9번 같은 문제 꼭 기억해 주시고 10번은 제가 나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콜로케이션을 사용하는 동물은요 전체 다입니다. 1, 2, 3, 4, 5 다 골라주시면 될 것 아니 같아요. 웨일은 언급 안 하지 않았어요 공모에서? 웨일이요? 나왔어요. 첫 번째 주에. 어, 첫 번째 그래요? 문단에 나왔을걸? 돌핀 나만 나오잖아요? 둘 다 돌핀 안 나왔어? 나오고? 한번 확인해볼까? 저 메일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 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웨일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지. 1, 2, 3, 4, 5. 아니 본문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랬어. 김정희 선생님 그랬어. 쌤이. 내가? 네. 아 웨일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에 진짜 확실히 안 나왔어? 제 기억상 그리고 얘 기억상 다수결 원칙. 다른 친구한테 나왔던 거. 그래서 메일은 없어요. 네. 여러분 근데 웨일도 맞아요. 1, 2, 3, 4, 5 할게요. 웨일이 나오면 골라야 돼. 왜냐면 웨일이 맞거든. 아니 여기에 없잖아요 본문에. 그래도 맞다고 해야 돼. 웨일은 대표적인 에콜로케이션의 그거야. 아니 그래서- mentioned in the text. 아 그러면 애초에 안 내겠죠? 이렇게. 어쨌든 웨일은 에콜로케이션의 가장 유명한 대표 주자로. 일단 만약에 선생님 주신다면 외부 지문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웨일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dolphin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은 1, 2, 3, 4, 5 맞고 여러분들 근거대로 하면 1, 2, 3, 5가 맞겠네요. 1, 2, 3, 5. 네,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지금 내용 관련된 문제들도 선생님 중간중간에 계속 담아놨거든. 특히 2에서도 있고 막 3에서는 더 내용 문제를 많이 담아놨어요. 기출 문제도 좀 담아놨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풀어주시고 또 모르겠으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이 22일, 28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직전 보강을 하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가 흘러가거든. 그래서 10일 동안 또 엄청난 속도로 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 줘야 돼. 시험 시작하는 이틀 전에는 영어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영어가 시험이 조금 뒤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반드시 영어로 시험 직전부터 D-2일까지는 영어 해주세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암기 게을리하지 마시고 직전날 할 거 직전날 지치니까 모두 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직보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쌤, 그 펄씨는 안 돼요? 어떠가? 아 그거 나도 고민했는데. 펄씨도 했으면 안 돼요. 탑피싱의 특성. harsh. 근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harsh가 뭘 언급했었냐면 harsh weather라고 하지 않았니? 맞아. 근데 그치? 그거 뭐지? 총체적으로 약간 확실하지. 아니야, 근데 이 글에서는 정확하게 dangerous job 막 이렇게 언급했어. hazardous dangerous job이라고 하고 harsh weather라고 했어. 근데 저도 그래서 고민했어요. harsh랑 사실 잘했어. 나 그냥 나 근데 아, 시험 예. 보고 내면